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썸 수학의 정현,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월간 준킬러 어썸 준, 오늘은 제 1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문제 해결했나요? 이제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11번이고요. 역시 지난 시간과 어떤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었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자, 키워딩 작업을 합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2분의 1이다. 그리고 너는 3차 함수야. 자, 여기서 바로 행동을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fx는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차례대로 극대와 극소.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게 당연하죠.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극대, 극소,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아, 근데 밑에 조건, 가조건을 읽어야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갈지, 뭐 수식을 세우고 갈지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겠죠. f 알파 플러스 알파는 f 베타. 자, 봐봐. 베타, 알파 그랬어. 극대, 극소. 그럼 그 다음 행동을 뭘 해줘야 돼? 이 조건에서 f 알파 놓고 f 베타 이렇게 놓으면 연결이 되죠. 뭐지?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차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일치한다는 얘기. 아,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요. 그리고 수식을 불러오는 게 좋겠죠. 아, 이 자리가 알파야. 네가 베타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도함수 입장에서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 너의 2차 함수의 도함수가 생길 것이고 2차 함수 형식의 도함수가 생길 것이고 너는 f'x야. 그렇다면 너는 최고 차이 개수가 2분의 3이고요. x 알파, x 베타 이런 꼴로 쓰여질 수밖에 없죠. 근거가 위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었죠.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 자, 기하적으로 이런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지만 이 선분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너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일치하는 거예요. 넓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넓이와 일치하더라. 그래서 적분 공식의 근근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근 2차식. 아, 그러면 6분의 너의 최고 차이 개수는 2분의 3이야. 근 오른쪽 빼기 너의 전체 세제곱이 너와 너와의 차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래서 알파와 베타에 관한 관계식으로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알파와 베타는 서로 같은 값일 수 없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여기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네가 4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베타가 오른쪽에 있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그냥 2다. 그러니까 베타는 어쨌든 알파 플러스 2다 라는 결론이 하나가 띠로롱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 가해 관계식이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조건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얘가 뭘 하라고 이제 또 행동을 한 거냐. 그럼 원식 fx를 구할 거냐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갈 거냐인데 f'의 조건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냥 이 수식에 집중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수식에 집중. 베타와 알파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고 거기다 대입을 한 다음에 그냥 f'4알파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f'4알파랑 좀 흐리네요. f'4알파랑 f'0이랑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찾으라는 건 그냥 f'0인 거야. 지금 잘 봐봐. 이거 가지고 뭔가 관계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냐면 나조건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나조건을 그냥 쓰시면 f'0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대입을 해보자고. 2분의 3 알파 뭐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f'4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넣고 봅시다. 2분의 3인가요? 그죠? 2분의 3인데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봐봐. 여기에 지금 4알파 이렇게 들어가고 4알파 이렇게 들어가고 베타가 또 알파 플러스이니까 보라고요. 3알파로 이렇게 끝나겠네. 여기는 4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돼서 뭐 얼마냐 그러면 3알파 마이너스 2죠? 여기가 3알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2분의 3하고요. 알파가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지워. 이렇게 딱 지우면 베타는 얼마야 이거? 3알파 마이너스 2가 들어요. 베타 원래 뭐였는데? 알파 플러스 2라며. 됐나요? 그럼 정리하면 9 알파 마이너스 6이겠구나. 그래? 그럼 알파 플러스 2가 네가 되니까 8 알파는 8이겠구나. 알파가 1이 끝났네요. 알파가 1이겠구나. 알파가 1이니까 베타가 3이겠구나. 결과적으로 너희들한테 찾으라는 건 f'4알파인데 f'4알파는 0이랑 뭐 같다며. f'0, f'0이랑 그냥 2분의 3 알베 이거니까 답은 2분의 9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 수식 뭐 한두 블럭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준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계산량을 좀 많이 줄인 거지 선생님이. 어떤 것들이 좀 패턴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번이었고요. 이제 12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12번이요. 넌 답이 2분의 9면 5번인가요? 넘어갑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4분의 1이고요. 아, 요 부분. f'0
F0이 0이다. 원점을 지난다. 이런 표시죠.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필요할 것 같아.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어. F'0이 근데 1보다 크다. 그 자리에서 이제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 그런 3차 함수와 gx, x 플러스 t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자, 디테일은 아직 모르죠. 원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제 1이라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증가한다. 이런 비슷한 꼴이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때 gx, 물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니, 이게 이렇게 그려지지. 이건 뭐 아직은 모르잖아. 뭐 극대국수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 그냥 그려놓은 거야. 이걸로 확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요만 찾겠다고. 왜? 뒤에 조건들이 있어야 되니까. gx가 x 플러스 t가 있는데 뭐예요? 기울기가 1인데 y절편이 변하는 뭐 이런 그래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들이 뭐 접할 수도 있겠고, 이게 만날 수도 있겠고, 접할 수도 있겠고, 저 뒤에서만 만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는 교점이 1개, 얘는 교점이 2개, 얘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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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가 변할 텐데, 좀 뻔하지 않을까요? fx와 gx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 함수를 ht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어떤 거야? 개수 함수야, 개수 함수. 너희들 지금처럼 개수 함수가 나오면 이 개수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수투, 연속, 뭐예요? 연속성.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녀석에서 언제 불연속인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개수함수란 말 그대로 1개였다가 갑자기 2개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갑자기 개수가 변하잖아. 결국엔 개수가 급 변하는 순간이 불연속점이 될 수밖에 없어. 또는 불연속의 변수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급 변의 상황은요.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상 만약에 x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을 움직이면서 본다면 대부분 극값에서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극값에서 문제가 등장을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쓰여졌을 때 뭐 어떤 이렇게 평행한 직선에서의 극값은 포괄적으로는 사실은 접선 이야기야.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는 접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접하는 그 순간, 됐다. 얘는 결과적으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3차 함수가 있다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가 봐. 맞죠? 그런 상태야. 그런데 자 봐.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자 이렇게 그려졌다면 개수가 하나란 말이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t의 값이 0일 때와 8 큰 거 봅시다. t는 여기서 y절편이에요. y절편이 8이 되는 직선이 얘한테서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맞아? 그럼 개수가 하나였다가 둘. 결국엔 얘가 알려주는 게 뭘까? y는 x 플러스 8이 무슨 선이라고? 이거 접선을 알려준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움직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그냥 딱 이 정적인 상태 뭐 이거 딱 접했다고. 야 그럼 또 됐네요. 넣어줘 넣어 이렇게. 아 그림이 또 삐뚤어졌네. 뭐가 삐뚤어졌어? 원점을 저기 잡지 말고 이렇게 잡죠. 왜? 자, t가 0이래. y는 x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에서 우선 교점이고 접선이라는 얘기야. y는 x가 접선이야. 근데 여기서 조건에서 정말 중요하게 줬던 게 뭐 굳이 f0 0 줬으면은 왜 줬겠냐고 써먹으라는 얘기죠. 이거 원점에서 뭘 또 갖는 교점, 원점을 동시에 교점으로 갖는 접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좀 타당하겠죠. 그러면 이 개수함수의 아이디어, 지저분한 거 지우고 이 개수함수의 아이디어가 이 4점짜리 문항에서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것이냐. 결국 3차 함수의 대칭성에 관련된 그리고 이 대칭성 기반으로 한 것이 원래는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강조했어요. 대칭성 기반 비율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 뭐 증명과 어떤 엄밀한 유도 과정 말고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해. 이게 뭐 개념 강좌는 아니니까. 문제풀이 어쨌든 강좌야 이건. 자 오른쪽으로 봐봐. 무슨 얘기니? 자 보세요. 3차 함수를 우리가 그릴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다시 봐봐. 짠, 짠, 짠. 잘 그려. 짠, 짠. 이게 이렇게가 뭔데? 자, 봐. 등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가상의 x축을 가정할 거예요. 이게 지금 x축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모르니까 x축이 어딘가 있다는 가정하에 좌표만 비교하겠다. 이거죠. 좌표만 비교하겠다. 이거지. 뭐예요? 이게 다 같은 길이 등분. 그리고 중점을 연결해. 지금처럼 쭉. 이렇게 연결해. 그럼 이것이 특정 점을 지나게 그려진다. 뭐가?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위스트가 된다고. 쫙. 아하, 똑바로 그려. 이렇게 좀 넓적하게 그려주더라고요. y는 fx. 너는 몇 차 함수, 우선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형태로 표현됐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징되어지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점대칭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대칭의 중심이에요. 뭐, 대칭. 대칭적으로 갔다. 사실 이쪽 영역의 넓이나 이쪽 영역의 넓이도 어떻다 그래 갔다. 내가 여기 비율까지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 대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아. 그런 상태에서 얘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봐. 너 접선이야. 뭐라고? 이게 접선의 개념이라고. 접선. 무슨 선? 그럼 접선이 두 개가 있네. 지금 이 상태라면 접선이 두 개. 이것도 접선. 위에 있는 접선, 접선 1.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접선, 접선 2라고 합시다. 그럼 너랑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뭐예요? 교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교점은 사실은 접점 입장이죠, 접점. 접점이야. 여긴 또 다른 교점이 있는 거죠? 맞아. 여기가 이번에 두 번째 접선의 접점이야. 이게 그 녀석의 또 다른 교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의 X좌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대칭의 중심 위치 기반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더란 얘기야. 아, 그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식으로 끌어낼 거냐. 직선과 네가 접했다. 이건 2차 완전제곱식의 구조라고. 뺀 함수 기준으로 2차 완전제곱식. 뭐라고요? 2차 완제곱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됐다. 얘는 그냥 1차 식의 아이디어로 간다고. 뭐 두 함수의 뺀 함수. 너를 기반으로 설명하든 얘를 기반으로 설명하든 접했다. 완제 x에 관련된 얘기. 너는 하나짜리. 이런 식으로 인수로 끄집어내겠다는 게 선생님의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다 줬잖아 지금. 그럼 이제 그려서 표현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이걸 모았으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봐, 이제 지워.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이고 F0이 0이고 어쨌든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 상태, 좀 더 이제 가파르게 변한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x 플러스 t,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x 플러스 8과 y는 x를 표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정돈되게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돈되게. 짠, 짠, 이렇게 잡고요. 여기 지금 y는 x를 선생님이 우선은 이렇게 그렸어. 너 y는 x인데 이 녀석이 접선이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가 y는 x 플러스 8인데 이게 접선이어야 돼. 그런데 어떤 특정 교점, 다시 말하면 y는 x와 이렇게 교점 위치가 벌써 여기 정해져 있다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자고 그랬냐면, 자, 그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짠, 그려. 그런 다음에 3차 함수를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차 함수는 이제 하나 더 그리고 갑시다. 여기 중점 이렇게 연결해서 분분해놓고 3차 함수는 너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봐.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에게서 뚫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확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너의 그래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너 x 플러스 8이라고 그랬어. 이제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너는 x 플러스 8이야. 오케이? 두 번째, 너도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너 y는 x야. 그게 내의 접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확실한 건 너 원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이쪽 자리를 내가 만약에 그냥 알파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2알파고 여기는 3알파고 여기 4알파. 이걸 어떻게 섞어서 설명을 할 거냐라는 얘기겠죠. 자,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냐. 자, 봐봐. 그렇게 됐을 때 F를 찾아라. F라는 수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F를 찾아야 돼. 그때 이제 필요한 게 결국엔 뺀 함수. 뭘 뺀 함수야? 교점 기반으로 인수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점 기반으로 인수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인 3차이면은 의미가, 훼손이 없지만 결국엔 fx에서 내가 만약에 x를 이렇게 뺐다. 그냥 이거 뺀 함수. 그럼 교점이 0. 그러니까 우선 인수 하나가 x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옆했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알파의 완전 제곱이고 내가 뭐가 안 변한다고요? 아, 최고차의 개수 네가 변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fx라는 수식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 좀 다시 봐봐. 문제를 확인할 때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연속 파트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어렵다. 내가 선생님 좀 어려워요. 하면 연속이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개수함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첫 번째인 거야. 근데 그 부분은 좀 정형화된 출제가 수트에서 좀 많이 되었었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가형이 됐던 나형이 됐던 내가 가형 친구들한테 특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던 게 수트를 버리고 미적을 하겠다라는 건 좀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뭐가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면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만 먹겠다는 얘기야. 야, 짜장면을 시킨 건 짜장이야. 근데 그 밑에 면이 없으면 그 국물만 맛있는 느낌? 비유가 적절한 건가? 야, 면을 잘 비벼야 먹지. 어떻게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만 먹으려고 그러냐고. 베이스가 있어야 돼. 야, 열었는데 면이 없어. 밥상 뒤집어 엎어야지, 이거. 안 그러니? 면을 넣어야 됩니다. 수틀은 면 같은 거야. 짜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짜장 맞아요. 미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초월함수 미적분이 맞아. 하지만 수투의 내용들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연속 파트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했니? 연속 파트는 이런 거였어. 개수함수, 곱함수, 분수함수의 연속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사전 문제를 정말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거 접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3차 함수의 대칭성 기반 이 비율 정도는 사실은 이런 준킬러를 풀 때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너를 인수를 정리했다고. 그럼 나 이제 목표가 뭐야? 난 알파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파. 결과를 적으로 fx는 뭐라고 쓰면 되니까 2항에서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fx를 거의 다 찾았고, 자, 모르는 상수는 뭐예요? 알파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내가 안 쓴 조건이 있느냐? 찬찬히 읽어봐. 다 쓴 거 같은데요, 선생님? 뭐 이런 것도 써야 됩니까, 지금? 이거 그래프 개형 알려주려고 그런 거 같은데? 맞아? 그렇다면 다 쓴 거야,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해? 야, 얘 안 썼잖아. x 플러스 8. 봐. 잘 보세요. 어쨌든 알파가 됐던 4알파가 되겠다. 얘는 접했지만 교점. 이것들은 교점이라고. 그러니까 교점이고 접하는 교점이고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교점. 야, 봐봐. 너에다가 내가 알파를 대입하던, 응? F에다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오, 그렇습니까? 그럼 4분의 1 알파, 또 알파 들어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알파 전체 제곱 플러스 네가 알파니까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4, 8에 32, 그죠? 32. 그러면 알파 이것도 얼마야? 4. 또 4네 4. 알파의 세제곱이니? 넘어가니까 8. 알파가 2구나. 끝! 이렇게. 됐죠? 요 조건.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라. F 얼마 구하래? F 8 구하라 그랬어. 8. F8은 4분의 1이고 8이고 이게 2의 제곱이고 여기가 또 8인가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16인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 여기까지 12번 문제였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그리고 그 안에 대칭성과 비율 관계까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고요. 12번이었습니다. 이제 주제가 바뀌네. 13번 바로 어떤 거야? 정적분과 항등식입니다. 칠판 지우고 갈게요. 자, 테마 네 번째. 정적분과 항등식. 무슨 또 정적분이고 뭘 또 항등식이야. 우선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는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든 아니면 정적분의 기본 계산이든 최근에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무엇을 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경향을 읽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들은 동의했습니다. 뭘 동의했냐면 정적분에 물어보는 형식이 방향성이 항등식 쪽으로 기운 경우가 있다. 항등식만 바라가 아니라 항등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아. 그 키워드를 잡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처럼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시작은 이래요. 정적분과 항등식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기본적인 다항식이라면 개수 비교,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체적으로 수치 대입. 잘 봐. 다항식 기준으로는 개수와 차수를 비교하는 게 항등식의 기본이었어. 이게 1학년 과정 연계한다면 뭐예요? 개수 비교법. 두 번째는 당연히 어떤 값을 대입할 것이니까 수치, 대입법. 이것들을 두 가지를 계속 연계할 수 있다고. 특히나 지금 공통과정이고요. 만약에 3월 학평이라면 이제 가나형 공통적으로 수투가 공통범위로 나오는데 3월 학평 기준이라면 어쨌든 가형도 이걸 물어보게 된다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제 3월 지나면 버려야 됩니까? 아니라고. 이 키워드를 가져가라는 얘기겠지. 항등식. 당연히 가형은 어떤 개수와 차수를 비교하는 1학년 과정의 다항식, 항등식의 중요성은 떨어질 거야. 근데 떨어진다고 그랬지 내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초월함수까지 넘어가면서 간다면 수치 대입법이 더 중요하지만 잊지 마. 면 없는 짜장면은 짜장면이 아니다. 짜장 덮었다고 끝나는 거냐. 그냥 덮어 씌웠다고? 초월함수 덮어 씌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다항함수 해석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가형도 같이 들고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시작을 이제 뭘로 할 거냐. 어쨌든 다항함수 기본형이에요. fx가 있는데 fx가 그냥 크게 읽어. 이거 다항식입니다. 3x제곱 2차 다항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x 뒤에 이게 수잖아, 수. 너도 수잖아, 수. 그렇구나. 이런 거 보통 선생님이 순환형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순환형 계산식. 자, 뭐지? 자, 시작은 우선 간단하게 좀 갈게. 차분히 봅시다. fx라는 함수에서 네가 상수 역할을 하는데 0부터
이까지 t, f 프라임 t, dt 내가 뭔지 모르니까 너 a라고 상수로 잡자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t, dt 너도 결국에 어떤 상수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잖아. 너도 상수로 잡자고. 그렇게 잡으면 이제 fx라는 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x에 관한 2차 함수꼴일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냥 3x 제곱에 뭐라고 쓰면 돼? a 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미분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너 미분을 할게. f 프라임 x하고 6x 플러스 a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때도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문자를 좀 피하기 위해서 t 이렇게 썼지만 사실상 적분할 때 이게 뭐 t가 됐던 x가 됐던 이게 또 문자 때문에 헷갈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 쭉 써도 상관 있냐? 당연히 상관없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수식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다 x를 곱할 거니까 6. 이제 조금 기계적인 계산이야. ax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에 관해서 적분했더니 네가 a야. 그냥 관계식 방정식 구조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가 3x의 몇 제곱? 세제곱. 3 좋아하네. 2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x제곱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쓰면 되나요? 됐죠? 그럼 정리하면 8이 16에다가 플러스 2a가 그냥 a랑 똑같으니까 그렇지.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그런 녀석이다. 마이너스 16. 한 번의 계산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생략을 할게요. 뭘 또 아니 봐봐. 이걸 내가 다 풀어줄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너를 정리해서 빚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빚값이 나왔다. 이 계산에 생략을 했어. 빚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 어쨌든 뭐 24가 나왔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가 찾으라는 게 뭐야? F1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수식만 정리하면 돼. 첫 문제니까 좀 가볍게 가려고요. 알겠죠? 이게 바로 13번이었습니다. 자, 다시. 수2에서의, 잘 기억해. 수2에서의 정적분은 사실은 수학적인 넓이 표현이다. 이것까지밖에 없었어. 이게 숫자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양의 값이 나왔던, 음의 값이 나왔던, 그리고 이 값은 무엇? 수학적인 표현, 수학적인 어떤 넓이의 표현이다. 정도까지만 수투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미적분은 이것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급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단원이 등장을 하지만 수투에서 기본 키워드는 뭐야? 네가 수야. 그러니까 미정상수야 이렇게 잡고 가는 게 타당한 거고 필요한 문제라는 거지. 아무튼 어렵진 않아서 이 정도까지 정리합시다. 13번이었고요.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꼴입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어썸 준킬러, 이 월간 준킬러는 순차적으로 개념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원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좀 그래서 내가 개념 한번 끝낸 친구들이나 재수생들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혹시 또 전 적분을 안 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썸 개념 네오랑 뭐 베이직 이런 거 들으셔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됐지? 강의마다 좀 컨셉들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드라마 보듯이 강의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작가의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따라서 그런 느낌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강의는 분명히 강의의 목표가 있고 그 순차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개념이 좀 정리된 친구들을 위한 강의라서 이제 어떤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정적분 표시함수를 봐. 내용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적분 표시함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필요했냐. 우선 좀 정해져 있는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정적분 표시함수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상수, 그다음에 여기 변수, 너 ft, dt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분의 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뭐야, x에 관한 함수란 얘기야, 이 자체가. 어쨌든지 간에. 야, 네가 2차 함수면 다항식했어. 너는 그냥 3차 함수 꼴을 띄는 거라고. 그래서 부정적분 중에 하나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대들에게 원하는 건 자, 항등식 수치 대입의 아이디어예요. why? 자, 봐.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x에 관한 함수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 뭐에 관한 함수야? x에 관한 함수야. 그러면 좌우값은 항등식의 개념이라고 수치대입법을 써야 돼요. 이때는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어떤 함수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맞아? 만약에 다항식이라면 진짜 적분해서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그냥 대입하는 게 맞겠지. x에다 a를 대입한다 라는 거야. 그럼 g, a는 0이야. 하지만 이렇게 대입하고 끝날 거냐? 문제 구조상 만약에 gx가 만약에 우함수나 뭐 기함수의 성질을 좀 설명하고 있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특정 어떤 조건들, 예를 들어서 g가 뭐 원점을 지나도록 이런 표현을 썼다면 여기다 0을 대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대입할 수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걸 넣어주는 게 보통의 시작이라고. 별 조건들이 없다면 항등식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어?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뭔데요? 우선 이 문제는 항등식과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미분. 시작은 미분이다. 양변을 무엇으로 미분해? 너로 미분하면 D, 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자, 무엇으로 미분할 건지 결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 표시 함수는 실제로 적분으로 표현한 함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이 미분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분하다가 아니라 거의 그렇다라고 볼 정도로 아무ton지 간에 여기 ft, dt라고 썼어. 그럼 너 적분하고 미분한 꼴이니까 너는 fx가 되는 거야. 느낌은 어떻게 이게 꼴랑 들어가더라 이거죠. 우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 그게 g'x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했던 얘기였었죠. g를 미분하면 f다. g는 f의 한 부정적분이다. 그런 관계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g의 표현은 우선 항등식. 두 번째,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gx는이죠. gx는 fx의 한 부정적, 정확한 표현, 어느 한 부정적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정적분의 관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뭐 하게 된다?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적분할 때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적분 한다면 이 상태라면 혹시 적분 상수를 비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문제 상황상.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비교할 때도 항등식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적분이 후순위네? 그 얘기는 뭐야? 대입하고 미분한 후에 적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 우선하지는 않는다 정도. 가볼게. 다항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냥 다항함수네요. 그래서 이거 지울게. 자, 그렇다면 이 다항함수 내에서 1부터 x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사실상 양변에 1을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어쨌든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지우고. 우선 아무런 얘기도 없으니까 우선 대입하고 그것을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좌측이 0이라고. 그래서 항등식은 수식을 정리하기 편해서 첫 번째 내가 x에 1을 대입했다라고 말만 할게요. 대입을 했다. 그랬더니 여기가 2 플러스 3 플러스 a 미안. 얘들아 기침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먼지 들어가서 기침한 거야, 얘들아. 넘어갈게요. 저거 뭐하다 그랬냐? 이렇게 잡아놨죠? 2 플러스 3, a에다가 얘는 지금 뭔지 몰라. 0부터 1까지 ft, dt. 또 슬쩍 생각하기로, 야, f가 도대체 뭐야를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럼 여기서는 또 알 수가 없네? 양변을 x로 미분하셔야 되겠죠. 우선 대입은 했는데 이렇게 그냥 별표 쳐놓고 넘어가고요. 양변을 x로 미분하겠다 그러면 네가 x, f, 프라임 x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6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라고 쓰게 되는 거죠. 왜? 하나의 약속입니다. 너는 정적분 표시 함수가 x에 관한 함수이지만 x에 관한 함수 내에서 너는 상수 역할을 하니까 미분하면 없어져.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딱 보기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좌우변은 지금 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항등식이라고. 이게 이미 항등이라고. 이게 주어진 어떤 정의역 내에서, 지금 정의역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모든 실수 내에서 좌우변이 같아야 돼. 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양변에 내가 0을 넣어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얘 없다고 지금. 잡았어. 너 없다고. 이렇게. 내 말 이해돼? 됐죠? 그러니까 f'x는 무엇과 대등할까? 6x 플러스 6이라고 우선 시작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나눌 때 x는 0이 아닌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가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0이 아닌 상황이라면 그냥 fx의 수식은 정해지는 거잖아. 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fx는 3x제곱 여기서 이제 부정적. 야, 네가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를 누가 결정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컷 구해놨는데 a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또 어떤 값이 되잖아. 뭔데요? 0 이렇게 써져 있잖아. 지금 이게 5 0부터 그렇구나. 얘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c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 결과적으로 그럼 5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 적분하면 x세제곱에다가 3x제곱 하니까 그냥 1 하고 3 플러스 c 이러고 끝나겠죠. 맞아? 그게 지금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c가 마이너스 9인가요? 그렇죠? 뭐 찾으라고 그랬어? F2 찾으라고 그래. 끝났네. C가 뭐요? 끝났어? 이렇게. 이렇게. 결국엔 항등식으로 문제를 많이 끌고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F2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4, 3,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24 빼기 9에서 답은 15. 띠용. 여기까지 14번 문제였습니다. 갑시다. 15번 가볼게요. 15번이 이제 지금 푼 문제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형태의 문제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잘 봅시다.
15번. 다음 함수 fx가 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처럼 조졌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거 이제 지금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수능에 근접하고 그리고 준킬러까지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복잡한 4점 수준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걸 준킬러로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x예요, x. 여긴 t고요. 그럼 봐봐. 우리가 어떤 문자를 볼 때 상수인지 이게 변수 역할을 하는지를 너희들이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 시그마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면 사실은 K도 변수고 N도 변수야. 근데 N은요, 이 커다란 축상에서의 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어떤 수열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있는 거 뭐가 변수인 거예요? K가 변수인 거야. 그럼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이 안에서는 상수 취급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시그마 볼 때도 K는 1부터 N까지 내신 문제에서 물어보죠, 이렇게. K를 변수로 본다면 이 상황에서 N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해야 돼. 이거 상수 역할이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죠, 이렇게. 이거 상수다! 그게 아니라 얘는 상수 역할을 한다고. 그럼 K는 1부터 N까지 K 이거 정리해서 N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그 이후에 이제 N에 관한 식, N의 변수 놓고 뭔가 풀어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변수와 상수를 구별하거나 이것들이 역할을 부여하거나 없는 변수를 너희들이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결국엔 미적분은 상수, 변수, 문자 싸움이에요. 문자 싸움이라고, 문자 싸움. 거기에 미분법,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미분법, 합성 미분, 음함수 미분들을 접목시킨 문제들이 등장될 수 있겠죠. 그래. 15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부터 x까지. 그러면 fx 1부터 x까지. 여기는 사실은 그냥 1이 있는 거지. 1 dt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죠. 나 밖으로 튀어나간다고. 덧셈 뺄셈에 대해서 따로 쓸 수 있고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t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 꼴이니 dt 이렇게 써주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2에다가 1부터 x라고 그랬고 얘는 튀어나갈 게 없다고. 여기 만약에 x야. 그럼 x는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t, dt. 이제 그런 다음에 양변에 1을 집어넣을까 했는데 사실은 1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 그건 또 의미가 없네요.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미분해야지, 미분. 뭐 한다고요? 미분 들어갑니다. 자, 요거 조심해. 고배 미분법이야. 너 x에 관한 함수고 너도 x에 관한 함수야. 실제로 여기가 지금 fx랑 너 적분하면 그냥 x-1인 거잖아. 얘를 미분하려고 한다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너는 f 프라임 x 곱하기 x-1이고 두 번째, 너 미분하면 1이니까 너는 fx를 쓰여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너는 그냥 fx지. 오케이. 는 2x. 왜? 이게 이제 피적분 함수인데 너를 미분하면 x를 집어넣는 거가 똑같다. 여기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적분 내용이니까. 맞지? 야, 그러면 2배 fx가 있을 거 아니야? 좌변에. 뭐 하려고? 너 우변을 이항하려고. x-1이고요. 네가 2x니까 넘어가니까 x 플러스 1인가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x 플러스 1 f 프라임 x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든다고. 야, 뭐야 지금 잠깐만. 뭘 찾아야 되냐면 f0이 2일 때, 자 기억합시다. f0이 2일 때를 지금 쓰기가 좀 간단한가. 우선 봐봐. f0이 2라고 그랬으니까 쓸지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대입부터 하자고. 2야? 그러니까 네가 4야.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0이 4래. 알았어. 좋았어. 이거 탁 끄집어내. 이것도 지금 대입한 거잖아, 내가 지금.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근데 얘는 지금 f2의 값을 구하자. 이걸 가지고 f라는 함수를 찾으란 얘기죠. 맞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자 이제 문과가 아니라 이과 문과 이과 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저거 이거 나눠가지고 적분해야 되나? 근데 이거 지금 수투에서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다 봐야 돼. 여기 이 키워드 놓지 말라고. 그래서 다항함수인데요. 얘들아, 수투는 모든 책이 결론적으로 다항함수를 향해 뭘 이야기해도 다항함수 얘기를 해요. 결국엔 극한 이야기도 뭐였어? 결과적으로는 인수분해. 다항 인수분해가 가능하냐? 극한도. 연속성도 결국엔 인수분해 관련된 내용들이 깊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다룰 때도 결국엔 인수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모든 다항식의 분석, 인수, 차수, 계수 이 세 가지의 분석을 목표로 하더라는 얘기지. 수투를 공부했다면 그냥 수투는 다항식을 해석하고 싶은 거구나. 다항함수를 해석하고 싶은 거구나. 그게 어떤 단원이든지 간에 기본 목표구나. 뭐 하려고. 다항함수래. 그럼 다항함수니까 너는 도대체 차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래서 우선 급하게 뭐야? 최고 차이의 계수와 그 다음에 있다면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관점을 요 세 가지에 맞추면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고. 자, 이거 많이 하지.
항등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선 항등의 개념을 하면서 차수와 최고차의 개수 정도를 유추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우선 fx가 몇 차 함수인지를 알 수. 근데 눈치를 살짝 채보면서 이거 1차 함수면 가능하죠. 아니, 그 딱 봐도 이게 1차 함수면 가능하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본다면, 야, fx가, 야, ax, 왜냐면 아무것도 지금 안 줬거든.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럼 f'0이 또 4로 했으니까 너를 f' 하면 a가 4니까 4.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야, fx는 4x 플러스 인가 우리 대입해봐, 지금. 8, x 플러스 4가 되죠? 말이 돼, 지금? 4, x 플러스 4가, 야, 개수가 달라지잖아, 지금. 이거 미분하면 4인데. 이게 이런 게 안 생기네. 안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잘 봐요. 왜 1차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도 1차고, 너도 상수면 이게 가능하잖아, 지금 모양이. 근데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1차 함수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추론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직관적으로 1차일 때, 2차일 때 이렇게 끊어서 어떤 귀납적인 방식의 추론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좀 우리 연역적 논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되게 어려운 단어 쓰네.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야, n이 1이 되는 거야? n이 2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 fx를 수식화하고 가는 것도 맞다. 자, 다시. 요게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1일 때, 1차일 때, 2차일 때 이렇게 끌어나가셨다. 괜찮아요. 근데 그걸 나는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 A, X에 나는 너까지밖에 지금 필요로 하지 않아. 얘를 찾아야 인수를 찾든 뭐 하든 나중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차수를 결정할 거야. 어머나. 너 차수를 결정할 거야. 그럼 F'X는 결국엔 AN의 XN-1일 거라고. 맞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좌우의 항등 개념으로 차수와 개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지. 좌측은 E, A, X의 N 블러블러블러블러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오른쪽은 X 플러스 1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A, N의 XN 이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막 쓰여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잘 썼나요? 이런 꼴이겠지 뭐. 그죠? 야, 그럼 봐. 됐어. 너 이렇게 지우면 야, n이 그냥 2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면? 그지? n이 그냥 2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거 추론하는 것보단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게 맞겠네. 됐죠? 좀 말이 길었지만 어쨌든 2차 함수라는 얘기야. 1차는 말이 안 되니까 지금. 그지? 여기까지 끝. 좀 논리적인 과정 또는 어떤 연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널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5번, 16번, 17번 이런 식으로 좀 적분 얘기할 때 그리고 항등식 얘기할 때 당연한 구조다라고 보는 게 좋겠어. 알겠지?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거네? 무슨 이야기? 야, 네가 2차잖아. 그러니까 fx는 하고 정보를 싹 보시면 돼. 이제 맞춰놔. 조건이 너도 있고 또 뭐 없나요? F형이 이제 봐봐. fx가 있고요. fx가 a x제곱 플러스 bx 다 줬네 다. 너 2 이렇게 되는 거죠? 널 미분해. f 프라임 x 미분하니까 2 ax 플러스 b 지금 안 쓴 거 있나 봐요? f 프라임 0이 이거 4 아니니 4? 그죠? 네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렇다면 봐봐. 지금 첫 항 a도 찾았고 그다음 b도 찾았어. 그다음 이제 뭘 해줘야 되냐? 그냥 항등식이야. 마지막에 한 문자를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 지금 야, fx도 있고 f 프라임도 있는데 이 한 문자 어디로 갈까요? 딱 얘죠. 항등식. 그래서 이 단어의 주제는 항등식. 너 같은 거라고. 여기다 얘를 모여서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너 봐봐. 2ax제곱 8인가요? 8x 플러스 그럼 4가 되겠죠. 2배 한 거니까 지금. 거기에 x 플러스 1에 지금 2ax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수치대입법 쓰는 게 낫겠지.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2a 마이너스 4는 0인 거잖아. 이건 또 수치대입법. 결국 항등식 얘기를 하고 있네. a가 2네. 끝. 됐어? 답 얼마야 그러니까? F2를 구하래요. 4, 2, 8, 8, 2,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15번 문제. 나쁘지 않죠 문제. 나쁘지 않죠가 뭐야? 좋죠. 항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에서 길을 잃었을 때가 가장 중요해. 지금 한참 문제 풀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니? 나는 어디에 키워드를 잡은 거야? 이거 결국엔 항등의 개념. 수치대입법 혹은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의 관점. 그러니까 이게 다항함수에 국한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시기상 앞쪽 내용이기 때문에 수투 파트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성질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요청하는 건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건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다수.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게 적분 파트에서 노골적으로 몇 년 동안 킬러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15번이고요. 넘어갑시다. 16번 갑니다. 지워! 지워.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게 나형 친구들은 조금 이제 귀찮거나 좀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약속하고 갑시다. 이제 그 부분만 넣으면 이제 나머지는 내용이 좀 똑같아서 이런 거야. 만약에 f, ex 이런 꼴이 있어. y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나형에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고 갈게요. 너의 미분을 할 땐 보통 이제 건 미분 한번 해주고 지금처럼 속에 어떤 함수가 등장을 하면 너에 대한 미분을 한 번 더 쓰더라 정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건 누구 거? 이건 엄밀하게 보면 가형 겁니다. 아셨죠? 미적분 거라고, 미적분 거. 아무튼 그거 인정하고 갈게. 자, 이제 시작해보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에 또 다음 함수야 그냥 어쨌든 4분의 1에 뿅 하고 0부터 2x까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양변을 x로 미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합성 미분이 좀 들어가는 과정들을 쭉 나열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줬다. 얘가 좀 독특하죠. 하지만 잊지 마. 그냥 다항 함수야. 이 다항 함수 지금 잡아. 극한을 읽는 방식만 안다면 이 문제도 쑥쑥쑥쑥. 가족권은 좀 이따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분수꼴. 네가 수렴했어. 네가 사루가 0. 그러면 f 4도 0이어야 돼. 왜?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야. 맞죠? F4가 0이면 여기 숨겨왔던 0, F4. 너 그러면 이제 F'4. 이렇게 읽어야죠. 로피탈의 정리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랬지.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얘를 놓치잖아요. 아무튼 제가 뿅, 뿅. 아, 두 가지 조건 줬네. 벌써 두 개야? 그죠? F2를 구하자라고 했고 다항 함수. 야, 한 2차 함수 정도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2차 함수 정도면 좋겠네. 조건 두 개. 너 조건 하나. 3차여도 상관없겠죠. 조건 두 개 이상만 끄집어낸다면. 뭔지 모르니 이제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F를 찾으라고 했고 간다. 자, 우선 그냥 다항 함수 잊지 마시고요. 가족권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 그래서 0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0 넣어봤자 그냥 본전치기야. 의미는 없네요. 미분을 하려고 했더니 2x 때문에 걸기적거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라지 f'x가 스몰 fx다. 자, 이건 미분 관점 설명이고요. 라지 f를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정적분의 근본 정리에 의해서 f, 라지 f, ex, 마이너스 f0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겠죠. 그죠? 그 녀석 플러스 f 그냥 x죠? x 마이너스 f0 이게 이제 x. 그러니까 적분을 했더니 그냥 같다 이거야. 그 다음에 미분을 하자고. 원래는 다이렉트로 뽕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형 기준으로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양변을 미분하면 4분의 1이고요. 요게 다시 미분되니까 너는 그냥 스몰 f고 2x인데 조심하라고. 여기는 합성 미분꼴이라서 2가 하나 이 안에 등장해. 그래서 좀 한마디 합시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나중에 혹시 얘가 등장을 했다 라고 한다면 너 그냥 다이렉트 미분이야. x로 미분할 때 요거 조심하시라고. 4분의 1에 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f, 2x.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얘 한 번 미분이 곱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언더가 스탠드가 되셔용. 오케이? 거기까지. 야, 이거 상수 의미가 없는데? 그다음 너 fx. 그죠? 그럼 너 곱의 미분법. 그렇지? x, f'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어쨌든 넌 없어지네. 그럼 너는 f 또 항등식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x고 2 x f'x야. 자, 다시 잊지 마. 항등식 잘 다루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으로. 잠깐만, 이 분필이 어울리지 않아. 이게 분필이 재질이 다른 분필이 있어요. 이거다. 됐다. 재질이 다른 분필은 잘 안 지워져. 잘 지워지네. 아무튼 지금 여기 항등식이다. 뭐라고? 항등식. 포괄적으로는 사실은 수치대입법이 좀 많이 쓰일 거야 라고 좀 생각하셔도 되겠어.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수식의 값이 내가 지워버렸는데 아까 뭐였냐면 f. 아까 뭐였냐? f. 야, 안 보여. 노안이 왔는지. 4. 그죠? 어머. f4가 0이고요. 노안 아니야, 노안 아니야. f'4는 2. 이렇게 마이너스 2구나. 예, 잘못 본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인다. 자, 다시. 맞죠? f. 어디 갔어? f4는 0이고 f 마이너스 2 맞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좀 넣어도 되지 않을지 안 쓸지 나도 모르죠. 근데 이걸 알고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가주는 게 좋은데 야, 이미 있구나. 왜냐하면 여기다 4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2를 넣겠다는 얘기거든. 2를 넣으니까 야, 잘 봐봐. f 여기 이제 2를 넣을 거야 이게. 근데 그게 0이래. 이거. 근데 거기 내가 지금 2를 넣은 거잖아. 4 f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f 프라임 그래. 나도 조건 3개가 나왔네. 4빵 f 프라임 4는 마이너스 2 f 프라임 이 정도면 많이 왔네. 느낌상 요거
2차 함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것 같아요라고 그랬지? 그 느낌 잡고 원래는 쫙 지르고 가도 되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그걸 좀 논리적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항등식에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너의 최고차항 그리고 그것들의 개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 개수나 상수항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충분한 어떤 좀 희망들이 좀 생기죠. 자, 가볼게. 우선 차수를 모르니까 fx를 우리가 보통 다항식의 기본 추론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맞아? f2x 그랬으니까 2에 n 거듭제곱 a 곱하기 x에 n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왜냐면 2x를 집어넣은 거랑 이렇게 된 거니까. 그다음 2에다가 x에 그다음 여기는 또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하면 na x n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na x에 n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죠. 그래도 어쨌든 차수가 똑같으니까 2의 n a는 2의 n 거듭제곱 a는 2의 n a니까 a도 필요 없겠다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은 이건 기납적으로 추론해보면 n이 1일 때 되네 지금. n이 2일 때도 되네. 그죠? 1일 때도 되잖아. 1 집어넣으면 2고 2 집어넣어도 4고 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지수랑 얘랑 같은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지금 이 상태가 수식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케이스 1에 이거 안 된다라는 게 벌써 보이는데 지금 fx가 1차식이다. 지금 뭐 ax 플러스 b다라고 놨을 때 지금 저기 보면 f 뭐 4가 0이고 뭐 f 프라임 4가 마이너스이고 f 프라임 2가 0 이거 다 만족하니 이게 지금 f 4를 집어넣어 주니까 4a 플러스 b가 0이어야 돼. f 프라임 4면 이게 a가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럼 a가 마이너스니까 b가 8이어야 돼. 야 b가 8인 상태에서 f 프라임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두 개 같냐고 지금 이게 애초에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왜냐하면 미분하면 하나의 값이잖아 지금 a 어떻게 다르냐고 있다고 없다고 말이 안 되잖아. 1차식 안 돼요. 그럼 내가 아까 2차 함수면 좋겠네 이렇게 2차 함수겠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미 걷어져야 된다고. 그냥 말 자체 다 모순이야. 그러니까 fx가 그렇구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것이고 지금처럼 쓸 수 있겠구나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해도 좋을 것 같냐면 방법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썼다면 f'2가 지금 0이라고 그런 거잖아. 잠깐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 f'2가 잠깐만 그죠? 0인 거잖아. 그럼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봐봐 f'(x)에 어쨌든 너는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뭔지 모르는 ax제곱 이렇게 갈 건데 그럼 f'x는 2a 이렇게 쓰여질 거고 x-2란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는 게 좀 어떨까 그 얘기인 거예요. 야 그럼 너가 2a x겠고 마이너스 4a야. 그럼 나는 이제 fx를 거꾸로 적분을 통해서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c라고 쓰였지만 어쨌든 너의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립하는 게 어떠냐. 그냥 a, b, c 놓고선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그건 이제 너희들의 자유지만 선생님 지금 눈앞에 인수가 보여서 이렇게 그냥 풀겠더라. 자 어쨌든 f'4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에이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이씨 x 어디 갔어. x 플러스 c지. 다시 가요. f'4 그럼 4 16a 그렇지. 16. 야 지워줘. 그러니까 c가 없네 이렇게. 맞죠? 아니 얘가 아니야 잠깐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f'x를 구했잖아. 지금 이게 f4가 아니라 f'4잖아. 이 바보 같은 정현경아. 여기다 4를 집어넣읍시다. 미안해요. 8a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a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 너. 그렇죠? 그러면 fx는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c일 텐데 지금 아까 봐봐 4 집어넣을 때 이거 날아가잖아. 4 집어넣을 마이너스 8 0이라고 0 이렇게 됐나요? 지금 계산이라서 막 흘려서 좀 설명을 해버렸는데 다시 봐. 인수를 끄집어내서 도함수 조건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얘를 먼저 쓴 거라고 선생님이. 인수꼴로 쓰고 그리고 A꼴이었죠. 2A. 그런 다음에 너한테 뭐 대입해서 0이 되게 되는 A 값을 구하니까 다 됐고 적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적분상수를 네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그래서 미적을 섞어서 한꺼번에 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답은 F 뭐 구하자고 그랬니? F2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4, 2의 답은 2네요. 2. 그래서 F2는 2다.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되는 게 16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17번. 들어볼게요. 17번. 17번. 선생님이 어제 선생님 수강생한테 이틀 전이구나 연락이 왔어. 수학 만점 받았고 저 좋은 대학 붙었어요.
라고 온 거예요. 결국엔 누구나 꿈꾸는 대학교 갔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그 글이었고, 사실 그 친구가 계속 연락을 계속 해줬었어. 이제 만점 받은 이후에 자기는 살면서 만점을 처음 받아봤대. 그러니까 6평도 뭐 그랬고 9평도 그랬고 그냥 92점.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 맞아요. 근데 만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의고사 때. 근데 본인의 최고 점수를 수능 때 만점. 선생님 강좌를 처음부터 들었던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1학년 때 듣고 2학년 들었던 게 아니라 3학년 와서 중반기 이후에 그 준킬러 문제가 좀 필요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얘 한번 듣고 그냥 문제나 풀어보자고 들었대. 근데 생각보다 문제도 너무 좋고 이제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강의를 들었을 때 나한테 폭 빠져버린 거지. 그냥 빠져가지고 준킬러 어썸 문풀부터 파이널까지 들은 다음에 100점이 나왔고, 그 친구가 후기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선생님을 계속 들었으면 나의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나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참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라도 내 강의를 보니까 다행이었죠. 먼저 봤으면 어땠을까? 이게 난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을 하고서 안정적으로 끌고 갔었다면 중간에 방황이 없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모를 일이죠. 그건 모를 일이야. 만약에 뭐 3월 달에 100점이 나왔어. 자만하고 안 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선생님의 준킬러 콘텐츠로 확실하게 만점을 받았고, 건대 수의대를 합격을 합니다. 수학 만점이 없었으면 정말 본인이 가고 싶었던 그 학교, 목표했던 학교 못 갔겠죠.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이번에 해주더라고. 그때는 이제 수학 100점 받은 거에 대한 감동을 계속 전달했다면, 이제는 합격 후에 본인이 내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수업 쫙 진행하면서 되게 밀도 있게 수업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뭐 수학열기 같은 얘기, 뭐예요? 마음에 힘을 주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이 되게 많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막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막 시간은 너무 한정적이고, 오늘도 선생님이 스케줄을 짰더니 우선 촬영하고 있는 동시 강좌가 8개가 있어요. 8개. 어썸, 네오 현장 병행해서 가긴 하지만 수원, 수투 4개의 과목들을, 미적분, 확통 4개의 과목을 지금 동시 촬영하고 있고, 좀 무리하지만 2월 말 3월 초까지 내가 완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 지키려고 힘들어 죽겠어. 4개 같이 찍고 있죠. 준킬러 문제 만들면서 찍고 있죠. 더올림이라는 1학년 문풀 강좌가 또 있습니다. 더올림 대박입니다. 문제가 900문제야. 그거 강의하고 있죠. 지금 개강을 또 새로 했어. 그리고 선생님 자이스토리 기출, 그건 이제 여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 또 하고 있어요. 어삼쉬사 같이 지금 찍어나가고 있어. 내가 봐도 무리야 이건.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제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장난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럼 그것만 끝나니? 대치 2강학원 현장생, 송파 2강학원, 선생님 나가는 학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운영하는 학원, 더올림 학원, 나다워라는 우리 화학 박상현 선생님 운영하시는 학원. 선생님의 몸이 나만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그 스케줄을 축 정리하는데 이게 미쳤다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거. 정리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대부분 막 진행하다가 결국 첫 번째는 난 이 싸움이더라고. 체력 싸움. 근데 체력이 힘들고 몸이 힘들다라고 해서 빵꾸 내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끝내질 않아. 아니, 끝나질 않아. 중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 5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넋이 나간 상태야. 그때부터는 진짜 체력과 더불어 이 정신력 싸움이에요. 우리는. 쭉. 나만 그럴 건가? 아니. 선생님 중간중간에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나도 힘들기 때문이었던 거야. 나도 힘들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면서 같이 힘을 내고 싶었던 거거든. 얘들아, 선생님 수업을 같이 들을 때는 나는 너희들과 감정적인 부분도 공유한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의 삶도 고3과 다르지 않다. 이 무지막지한 스트레스와 이 경쟁 안에서의 살얼음판, 하루 뒤처지면 그냥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힘들어도 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너희들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실제 행동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행동하는 조차 그 순간마저도 마음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온갖 불안과의 싸움. 그게 바로 수험생활이고, 그게 바로 수험생활을 가르치는 나의 생활이거든. 내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같이 가자는 얘기야. 같이 힘내자는 얘기죠.
선생님이 여성 중킬로파트도 사실은 문학이 좀 많은 편이고 막 이제 이런 어떤 다른 소리들 있죠. 막 이렇게 잔소리 막 웃으면서 막 자기 일상생활 얘기하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가치관 없어. 얘기 안 해. 그래서 내가 얘기했었어. 재미없어. 이 강의는 재미가 있을 수가 없다고. 차라리 마음에 어떤 그 막 재미만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 강의를 볼 필요 없는 거잖아. 공부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재밌는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아. 가. 근데 선생님은 재미 말고 보람. 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식의 재미야. 내가 몰랐던 것을,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를 원한다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원한다면 어썸하라. 올해의 키워드라고요. 성공을 원한다면 같이 가는 겁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이 힘든 싸움 같이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다 힘들면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다 힘들면 기어서라도 가는 거야.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래야만 하고 그 마음으로 버텨냅니다. 그 마음으로 이겨냅니다. 너희들의 멘탈, 마음도 같이 도닥이면서 가겠다. 알겠죠? 요 정도까지 이야기합시다. 아무튼 너희들도 이 강의를 듣는 누군가 올해 수능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때 그 이야기, 그 강의 저에게 큰 힘이었다. 이 후기를 좀 기다리면서 또 저도 버텨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3개가 되도록. 자, 다시 봐야 돼. 이게 지금 이런 거 좀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사실은 봤어. 그런데 목표 지점이 다른 게 앞쪽 내용은 이제 항등의 관점. 항등의 관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그래프라는 표현을 썼다. 무슨 얘기지? 잘 봐봐. 얘는 적분 후야. 근데 이 적분 전함수가 3차 함수라고. 이게 몇 차 함수? 이거 3차 함수예요. 그럼 이 적분하면 몇 차 함수가 돼? 4차 함수가 되겠죠. 물론 이게 초월 함수일지라도 이런 예측이 필요하다고. 야, 그러면 4차 함수가 0이 되는 근이 3개라고요. 야, 그럼 4차 함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야, 0이 되는 근이 3개래. 그러면 3개려면 느낌 잡았니? 답은 보여야 돼. 선생님, 답은 보여야 된다. 그런데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거 알 수 없죠. 이제 여기서 차분차분 추론하는 거야. 자, 봐. 보세요. 내가 너를 gx라고 할게. 차분히. 내가 너를 gx라고 할게. 뭔데? 여기 좀 알파였냐? 잠깐만. 맞죠? 알파. x. 그냥 보고 쓸게요. 좀 흐리네. t의 세제곱. 너희들도 책을 봐. 선생님이 이거 뭐, 좀 화질이 구리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요. 또 책을 보십시오. 책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끄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책 봐, 얘들아. 가볼게. gx야. 뭐가 다 그랬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dt 이렇게 잡고 갈게요. 이 녀석의 근이 3개가 되도록 그렸어요. 너의 근이. 그러니까 gx가 0이 되는 이렇게 가도록 하죠. gx라는 자 그냥 의미 4차 함수가 0이 되는 녀석의 근, 실근이 3개. 그 느낌, 그래프의 교점 개수인 듯한 이렇게 느껴야 되죠.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야, 그렇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자, 우선 G 입장에서 G의 알파는 무조건 빵이야.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대입하라고 그랬잖아. 어쨌든 항등.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그러니까 G의 미분. 너를 미분한 식이 3차 함수라고요. 맞죠? 3x 플러스 1. 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 3차 함수잖아. 그럼 이 녀석의 개형을 통해서 너의 양음이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관계 이렇게 따질 거 아닐까? 그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너를 또 그냥 y라고 써볼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너를 또 y라고 할게. 그래서 내가 y를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어쨌든 G의 이게 도예요. 이게 도. 두 번 미분할. 근데 이제 수투만 공부하는 친구들 요기요를 안 배우니까 그냥 차례차례 이렇게 미분 이렇게 좀 보자고. 알겠죠? 가형 친구들은 그냥 이게 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어쨌든 간에 3x제곱 마이너스 3이야. 그럼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명확한 2차 함수. 그럼 차분차분 가면 돼. 뭐 이제 거꾸로 쓰겠다고. y의 프라임부터 그려. y의 프라임이 너야. 그럼 너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야. 이거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너 양이고 음이고 양이야. 아, 그렇습니까? 네. 뭐 하려고 그래? y를 그릴 건데 y는 g 입장에서 g의 도우 함수야. 그럼 너 이렇게 관찰하자고.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란색. 너 도우 함수야. 그럼 양, 양이야. 그러니까 네가 증, 감, 증이라고. 자, 마이너스 1에서의 너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1, 3, 1이네 1, 띠용. 그 다음 1,
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런 상태구나. 그럼 네가 지금처럼 표현이 됐겠구나.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자리가 이제 0이어야 되는데 0이죠.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대입하니까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어쨌든. 왜?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생각한다면 0일 때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이거 좀 밑으로 이렇게 쳐줘야 되겠구나.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겠니? 얘들아 잘 구했나요? 잠깐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아이 바보야. 3이잖아. 어쨌든 미안해. 얘들아 계산 덧셈을 잘못했어. 3이야. 왜 이렇게 위로 솟았나 봤더니 내가 계산이 틀렸네요. 맞지? 너가 대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게 1일 리가 없잖아. 이 바보 같은 정환경아. 1 밑으로 2칸 떨어졌으니까 대칭 중심 위로 2칸 떨어져야죠. 봐봐. 너 좌우 대칭, 너 이 점 대칭.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일 리가 없지. 바보야. 아, 아파. 1이 아니라 3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긴 네가 도함수라고. 그럼 어딘가 뭐가 있겠죠. 어딘가 뭐가 있겠지? 어딘가 뭐가 있겠지. 그리고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를 잘 비교하면 자, 너 이제는 도함수로 보여. 양. 여기까지 양이야? 양이야. 아, 그럼 감소, 증가, 조금 덜 감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너의 높이차 요만큼 더 클 테니까. 오! 극소, 극대. 자, 우선 개형. 이게 y는 gx겠구나. 근데 뭐 하자고 그랬냐면 gx는 어딘가 알파에서 0이어야 된다. 이제 문제를 잘 읽어. 여기서부터 이제 함정이야. 뭐라고 그랬냐면 야, g 알파는 0이어야 돼. g 알파는 0이어야 돼. g 알파가 0이어야 되고 그걸 만족하는 실수 잘 들어. 실근이 3개가 돼야 되도록 알파 개수 찾으래. 이게 마지막에 이게 고비죠. 사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다시 봐봐. 실근이 3개.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알파를 찾으래. 이게 뭔 소리요. 자, 봐. 근데 내가 이미 끝났다고 그랬던 게 답은 정해져 있어, 지금. 만약에 X축이 이렇게 그려졌다. 케이스 1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그럼 알파가 어디여야 돼? 뭐 어디여야 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지. 3가지구나. 알파 1 이렇게 쓸까요? 알파 2, 알파 3, 이게, 알파는 어디가 돼도 상관없잖아. 맞아? 그렇지. 얘들아. 말이 좀 매웠어. 그럼 여기가 만약에 X축이야. 가능하잖아. 교점이 3개라니까? X축과에, 그럼 네가 X축이어야 되죠? 그럼 그때 알파는 누가 되냐고? 하나, 둘, 3가지가 될 수 있다고 6개예요. 해석이 또 별건 아니죠. 케이스 1, 2 이렇게 끊어내면. 그래서 아까 개요 그리면서 답 정해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요건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차례차례 그래프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여기 이제 방정식과의 관계고 왜 선생님이 정적분으로 표시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표현했냐. 얘들아 이것도 그냥 함수인데 이 함수가 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이거 지금 미분하라는 얘기죠. 도함수와의 관계. 이해됐어? 그 정도 이야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17번이었고요. 18번 갑시다. 요것도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해설지에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나 참. 어떡하지? 뭘 어떻게 설명 들어주렴. 봐. 자, A가 0보다 작대. 실수 A에 대해서, 알겠어. fx가 x제곱, x 이거 음수니까, 잠깐만. 첫 번째,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안다면 표시하고 가는 건 좀 좋겠지. 여기 a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a, 여기 0이고요. 하나니까 끊고 지나가고 튕기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fx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게 y는 fx야. 뭐 그리기 편하고 수직 찾기도 어렵지 않고 모르는 거 a밖에 없고 정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gx가 경우함수래. 아차. gx가 경우함수래. gx를 노란색으로 살짝 표기해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래요. 그대로라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x가 0보다 작으면 x축에 대해서 대칭 구조니까 요거 조심해. 요것도 조심해. 이것도 꺾지 말고 요렇게 부드럽게 무슨 뭐 4차 함수 기본 개형처럼 뭐 이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y는 gx겠구나. 요 정도 유추하는 건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다. 요 밑으로 깔려야 돼. 조심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고비는 너죠. hx를 썼어. 근데 그 hx가 뭐 한번 적분을 하고 있네. 그럼 하나 a-1 꿍 여기 x, 그 다음에 gt, dt. 자, 그럼 갑니다. 우선 뭘 갈 건데. 자,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a-1. 근데 a-1은 이쪽이잖아요. 여기 a-1. 이쪽 위치에 h, a-1은 무조건 0이야. 첫 번째. 이거부터 대입부터 하라고 그랬죠. a가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걸 그냥 활용해 쓰라고. 두 번째는 무슨 분? 적분? 아니, 미분. h의 미분이 g야.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우선 개형이 필요한 거 아니야? 증가야. 살짝쿵 감소야. 어쨌든 뭐 증가야. 이렇게 된 거죠. 맞니? 개형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가 뭔데요? 여기가 A고, 네가 0이고, 여기 어딘가 A-1 있을 거고, 이게 누구고? Y는 HX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살짝 또 그렸다 지워야 되니까. 봐봐. 이게 이거라며. X축이 여기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 만약에. 요 자리에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살짝 봐요. HX는 0에. 봐라. 서로 다른 시그널 X가 2개! 이렇게. 이럴 리가. 접해야겠네요. 그리고 정해졌네요. 그래프가. 뚜아! 이렇게. 여기가 X축이어야 되고, 여기가 A-1이고, 야, 이거 0이래. 그렇다면 저 H는 0에서 접한다고, 이렇게. 휙 끌고 와. 그럼 괜찮지, 얘들아? 이 논리면 뭐 그렇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라서. 지워. 해서 진짜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빨리 수정하면서 그냥 요 순서대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A-1이고, 너 0까지 DT가 빵이다. 결론은 얘라고요, 이거. 선생님 막 너저번에 무슨 설명을 하다가 오타가 좀 들어갔어. 어쨌든지 간에 A-1부터 0까지 근데 A-1부터 0까지 적분하면 그냥 한 함수로 간 거 아니야? 뭐가 또 한 함수예요? 얘요, 얘. 마이너스 fx. 그럼 그렇게 쓸 필요가 없네. A-1이고 0이고, 여기 마이너스 f, t, 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문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xx라고 쓰든. 그러면 이게 A-1인데 이 부호 귀찮잖아. 그러니까 여기 0, 위아래 바꾸면 부호 바꿀 수 있으니까 ft가 t제곱, t-a, dt. 여기 0이 되도록. 그럼 네가 t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1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t의 세제곱, 여기 0a-1이니까 그냥 너 집어넣은 거잖아, 너. 그죠? 그러면, 자 봐요. a-1의 전체의 세제곱은 어쨌든 밖으로 뽑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a-1이고요. 마이너스, 다 빠져나갔으니까 3분의 a. 이쪽 0인데 a가 1일 수 있을까요? 1일 수가 없죠, a가 음수인데. 너만 0이구나. 이렇게. 할까요? 얼마? 12 곱합시다. 12 곱하면 3a-3이고 12 곱하니까 마이너스 4a고 네가 0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끝! 뻥뻥. 못 찾으라고 그랬어 근데. 이때 ha를 구해라 이랬구나. ha니까 h-3을 구하시면 돼요. h-3도 이게 h라는 수식을 다 구한 거라기보다 그냥 적분 수식을 넣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치? 마이너스 3부터니까 이쪽으로 와봐. 이쪽 적분이야 다 이게 지금 여기만 적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라는 수식을 그대로 쓰는 거라고. 그냥. 얘를 그냥 쓰겠다고. 그죠? 얘를 그냥 쓸 거라고. h3이면 어디 갔어? 잠깐만. h가 요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여기서 오타가 좀 났어요. 여기 수정합니다.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때 gt는 또 마이너스 ft라서 이게 마이너스 t제곱 t 플러스 3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맞아? 그런 상태고 이것도 부호 보기 귀찮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다가 부호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3t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dt. 4분의 1에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어쨌든 지금 양음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4분의 1이고요. 4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여기는 어쨌든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튀고 마마 될 거니까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64에서 이게 27이니까 마이너스 37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37이고요. 4분의 이거 합차공식으로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계산법만 빨리 알려드릴게요.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4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6 빼기 9 하니까 7, 25. 7 곱하기 25 하면 얼마야? 7, 5, 35, 7이 14, 175인가요? 이게 산수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 37. 그럼 4분의 37 곱하기 4. 4, 7에 28, 4, 3, 148. 148이니까 175. 암산 안 되는 현경아? 예, 안 되고 있습니다. 7에다가 얼마야? 이게 27. 27인가 보다. 이렇게. 띠용띠용.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 있나요? 4분의 27. 있구나! 4번.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야. 18번이었습니다. 괜찮지요? 별 얘기는 아닌데 어떤 누군가에겐 별 얘기가 될 거야. 결국엔 정적분 표시함수는 원함수와 미분과의 관계야. 원함수의 미분과의 관계라면요. 그 미분, 도함수의 부호를 통한 원함수의 그래프의 예측으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쪽 문제는 어떤 대수적 관점에 대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항등식 수식 정리. 물론 그래프가 필요해.
그러나 어쨌든 지금 얘는 뭐가 필요하다고? 너는 그래프를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혹시 메모리가 다 돼가나요? 이거 좀 갈고 가죠. 18번 19번부터는요. 지금 편집 좀 보실 것